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나운서 돈누나입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답니다. 이 책은 제가 구독하는 유튜버 김효진 변호사가 본인의 새벽 기상을 하면서 느낀 것들, 이룬 것들을 진솔하게 담은 책입니다. 지은이 김효진 변호사는 미국 2개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요. 이런 커리어뿐만 아니라 본인이 새벽 4시 반에 매일 일어나는 거를 유튜브로 찍어서 새벽 기상 돌풍을 불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새벽을 나를 찾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앉은 자리에서 그냥 훌훌 다 읽어버렸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후룩 읽어버렸는데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다주는 책이라서 오늘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새벽 기상은 난 시간이 없어 이런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듭니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니 해야 할 일에 지장을 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저자는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자 또한 새벽 기상을 한다고 해서 수면 시간을 줄이진 않고 그 시간에 거창한 일을 시도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추가로 얻은 그 시간에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지금 하고 싶은 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고 해요.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동안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미 도달한 채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새벽은 수면 시간이 아닌 이미 활동 시간인 거죠. 피곤하다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으면 달라질 수도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반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새로운 곳에 도전한다면 상상 이상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실패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하라고 하지만 저자는 반대로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4시 30분에 기상하는 게 아니라 새벽이라는 이 자투리 시간에 나를 위한 작은 일들을 소소히 해나가다 보니 재미를 깨달았다고 해요. 저자는 시간 관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성장하는 데 집중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의미 있는 보상을 해줬더니 원동력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에 달성한 목표들을 적었습니다. 건강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생활 습관을 컨트롤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수영선수가 됐고 미국 2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변호사가 됐고 안정적인 직장을 취직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됐고 지금 이 책을 집필한 작가가 됐다. 이렇게 발전하기 위한 습관을 만들 때 핵심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친구보다 나와의 약속을 우선시하고 외부의 일보다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2, 3주 정도 기한을 정해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힘들게 쫓아다녀야 했던 상황들이 알아서 나를 따라온다고 해요. 나에게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깨달으면서 생긴 결과인데요. 이때 2, 3주라는 시간을 언급한 까닭은 정신력을 강화하는 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새벽 루틴은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저도 그녀 유튜브를 구독하는데 알람이 울리고 5초 안에 기상,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과 세수를 하고 스킨 로션을 바른 루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전날 적어놓은 플래너를 살펴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해둔 기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다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행운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스스로 발전시키다 보면 예전과는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 늘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겼던 기회가 다가온 순간 조용히 묵묵히 변화해온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단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뿐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아침 명상으로도 유명한데요. 오프라 윈프리는 아침 명상은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한 정신적 준비 과정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 매일 문을 닫고 앉아서 호흡을 고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든 나무에 걸린 안개를 보든 더 큰 존재 안에 나의 존재를 느끼면서 이런 루틴을 통해서 트위터가 아닌 진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고 말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는 네덜란드로 이민을 가서 사업으로 바쁜 부모님 때문에 홈스테이를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피부색이 다른 김 변호사를 친구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고 따돌림도 당했다고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그때 내가 내세울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왜 키가 작으며 하얀 피부에 금발 파란 눈을 가지지 않았고 영어를 못하는지 끊임없이 자책했다. 그리고 튀지 않기 위해 다른 아이들을 따라하다 보니 점점 정체성을 잃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미션이었다. 이때부터 외로움은 그저 일종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로 여기고 자기 개발로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을 체득했다. 이때부터 무엇이든 혼자 행동하는 습관이 생겼다. 어느 순간 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바쁜 친구로 인식이 됐다. 한 번씩 외로움에 휘둘릴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극을 받았다. 그렇게 외로움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신호가 됐다. 만약 지금 외롭다고 느낀다면 평소 외로움에 못 이겨 주저앉는 순간이 자주 온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혼자 발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학원을 갈 때도 운동 갈 때도 누군가와 같이 하려고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자는 자기 개발은 혼자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재미로 무언가를 배워보고 싶은 사람과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이 똑같은 자세로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심심풀이로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싶다면 친구와 함께 시작하는 게 좋지만 목표에 제대로 도전하고 싶다면 혼자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혼자만의 발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심을 잃지 않으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할 때 멀리 가라면 같이 가란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발전하고 싶다면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 안에 자기 개발 모드의 스위치를 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적합한 학습 방식과 스피드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나만의 속도에 맞춰 나가야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인간관계로 상처받고 소모된 적이 있을 거예요. 저자는 인간관계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를 마인드 미니멀리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인드 미니멀리즘으로 내면이 튼튼해지면서 내 주변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됐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만든 사람들과 거리를 두니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만 남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새롭게 맺을 수 있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인간관계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시간과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가 나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행복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도 소개합니다. 행복은 꼭 새벽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거창하거나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딱 1시간만 자신에게 투자해보라고 권합니다. 스스로 행복하다 혹은 감사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고 그 순간이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플래너에 계획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혹은 나중에 성공하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기면 너무 금방 지쳐서 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새벽은 변화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라고요. 외롭고 우울하고 지칠 때마다 이 책을 읽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더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따뜻한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구독자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새벽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아나운서 돈누나였습니다.